I'm saying bye to all the lies and all the times you cried, saying that I wasn't right, yet I was right by your side. You manipulator, playing games, your friends commentators, and I don't know what you say about our private conversations, but it's got them hating. Thanks to all the rumors you be claiming, it's cool, I'm done with you, so they can throw you a celebration. You gon' hate it when you see me with somebody living better. I'm trying to tell you that.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방구석에서 테니스 레슨 리뷰 분석하는 레드왕입니다. 오늘은 포핸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포핸드가 클래식 포핸드, 모던 포핸드, 그리고 요즘 넥젠 포핸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모던, 클래식, 넥젠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던 포핸드 같은 경우 페더러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모던 포핸드 하면 모두가 포핸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페더러식 모던 포핸드가 따로 있고 나달, 조코비치 같은 테니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페더러류 포핸드, 조코비치류 포핸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냥 이론상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으로 해서 오늘 클래식과 모던과 넥젠의 스타일과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부분을 신경 써서 연습해야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클래식 포핸드는 제가 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는 라켓 반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리스 베커, 비트 샘프라스 같은 선수들이 쓰던 타법인데, 헤드가 먼저 나갑니다. 헤드가 먼저 나가서 공을 밀면서 쭉 밀어 던져 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디 턴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임팩트 된 후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어준 다음, 그 다음에 피니쉬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30년 전 테니스를 배웠던 분들은 타점이 무릎 옆에서 맞아야 된다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클래식 포핸드는 공을 뒤에서 헤드 끝으로 가져온 다음에 라켓을 끌고 와서 무릎 옆에서 맞힌 후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을 민 다음 어깨에서 피니쉬 하는데, 그립은 컨티넨탈 또는 풀 웨스턴을 잡아요. 클래식 포핸드의 장점 같은 경우는 낮은 공을 치기가 편해요. 그래서 밑에서 걷어 올리는 공, 예전에는 라켓이 반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의 탑스핀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공을 결대로 쳐줬기 때문에 이런 밑에서 쳐서 올리는 이런 올드한 컨티넨탈 그립으로 포핸드를 쳐도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은 오는 공을 결대로 주기 때문에 누군가 공을 맞춰주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초보자들을 공을 쳐줄 때는 살짝 클래식 포핸드로 공을 맞춰줍니다. 딱딱 따박따박 스핀 없이 갖다 줘서 상대방이 치기 편하거든요. 두 번째, 모던 포핸드인데요. 모던 포핸드는 이제 공에 반발력이 생기면서 공을 스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레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던 포핸드의 대표적인 게 페더러인데, 그거 아시나요? 로저 페더러도 98년도에 데뷔를 하고 2005년도까지는 클래식 포핸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언더독 스타일의 테이크백을 시작하면서 모던 포핸드로 바뀌었는데, 2005년도까지만 해도 헤드가 먼저 빠져서 포핸드를 쳤는데 이 앞에 투기의 팔로우 스윙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테이크백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지금은 팔꿈치가 먼저 리드돼서 면이 땅바닥을 보고 이런 언더독 스타일 이후 손목 레깅으로 공을 치는데,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라켓이 많이 반발력이 좋아지고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아지다 보니까 공의 스핀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높은 공을 조금 더 쉽게 치고 파워 있게 치기 위해서 이스턴과 컨티넨탈 그립에서 세미 웨스턴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으면 컨티넨탈처럼 무릎 옆에서 잡으면 면이 너무 하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점 자체가 조금 더 한 발 앞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더블 밴드라는 타법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헤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이 밀어줬는데, 이때부터 허리가 먼저 오픈이 돼요. 팔꿈치로 백스윙을 한 다음 몸이 먼저 오픈해서 버트캡이 따라온 후 임팩트가 무릎 앞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와이퍼 스윙이 시작돼서 전완근에서 손목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모던 포핸드의 장점 같은 경우, 공을 스핀량을 있게 탑스핀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은 공 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낮은 공도 손목으로 걷어 올리기가 편해요. 하지만 공에 무게가 없고 약한 공일 때 자기 힘으로 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오픈부나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우승을 하는 정도의 실력이 된 동호인분들이 막 7, 80대 할아버지들이랑 경기를 했을 때 이렇게 툭툭 넘겨지는 공을 자기가 원래 치던 공 스피드와 무게감이 적다 보니까 원래 치던 대로 못 치고 자꾸 네트에 떨어진다거나 터무니없이 베이스라인 아웃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공의 무게감이 없고 스핀량이 없으면은 맞받아 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때는 손목과 헤드 스핀으로만 스핀량으로 또 조절을 해서 공을 쳐야 되는 난제가 또 있죠. 이제 2010년, 20년에 들어와서 이제 넥젠 스타일이 뭐냐? 키리기오스, 잭샥, 도미니크 팀 같은 선수처럼 팔꿈치를 많이 리드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레깅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팔꿈치 힘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임팩트 이후 스윙을 멀리 던져주지 않고 그냥 바로 제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목이 라켓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피니시 동작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끝나요. 그리고 그립 자체도 이제 세미 웨스턴에서 더 스핀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웨스턴 그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가 매우 빨라요. 장점은 뭐냐? 공이 약하더라도 헤드 스피드로 팍 쳐서 공을 강하게 히팅을 할 수도 있고, 높은 공을 치기가 더 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몸에 근력이 없고 숙련도가 없으면 테두리에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공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내가 팍팍 던져서 스윙을 잡아갈 수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던지는 경우 팔꿈치에 무리도 많이 가고 근력 소모도 많기에 체력도 많이 딸려요. 그래서 동호인들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특히 이런 넥젠 스타일 포핸드를 치면 에러가 많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한번 풀 상승하고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키리키오스가 한번 포핸드 잡아서 끝나는 날, 그런 날처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핸드의 차이점을 아시고 공을 치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간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립, 테이크백, 팔로우, 이 세 가지로 뭐가 다른지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이건 못하겠다. 아우,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와, 이렇게 어떻게 치냐. 아, 끝.